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됐었죠. 바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인데, 자, 위원장직을 맡은 게 아니라 다른 직을 맡으면서 혁신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천상철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 차장. 네. 자, 지금 위원장으로 온다고 그러더니 위원장으로는 안 오고 뭘로 합류를 하는 건가요? 혁신위원. 위원이요. 네. 김상곤 위원장까지 합치면 11명의 혁신위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름들은 다 낯선 이름들이고요. 조국 교수 한 명과 그다음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도가 눈에 띄는 이름으로 보이고요. 자, 조국 교수가 오늘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렸어요. 예, 혁신위원 참여 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예. 말에 조금이나마 책임을 지는 게 식자의 도리라고 생각해 참여하기로 했다. 이 활동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겹쳐서 마침 다행이다. 내년에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아, 이게 중요한 얘기네요. 총선 출마,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고 예. 2학기가 되면 학교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 조국 교수가 참여해서 이제 논란이 더 커질 조짐인데, 네. 지금 비노 진영에선 조국 교수를 친노의 아바타다, 친노의 브레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사실 혁신위원장 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고, 또 이분은 호남 물갈이, 중진들 물갈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갈등 요소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네. 이 합류가 되면서 이 속내, 친노의 속내, 또 조국 교수의 속내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비노 쪽에서 저분을 조국 교수를 혁신위원장 영입하려고 할 때 반대했던 이유가 말하자면 친노 핵심이다. 예. 핵심 브레인이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칼자루를 휘두르는 어떤 친노 패권주의를 완성하는 이런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는 강한 거부감 때문에 사실 비토를 했고, 그래서 본인도 그런 상황에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10명의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본인이 전체를 하지 않는다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예. 실제로 내용적으로 관철할 것은 다 관철하는 그러한 아마 일종의 비켜가기, 예. 그런 속내가 담긴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친노의 어떤 여러 가지 구상, 네. 전략 이런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혁신위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카드로 조국 교수를 그렇습를 쓴 거다 이렇게 네. 본다는 말씀이고요. 네. 전원책 변호사님 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김상곤 혁신위원장, 예. 그분이 조국 교수를 발탁을 한 이유를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정당 혁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 교수가 정당 혁신 분야에서 종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전문성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최태욱 교수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떻든 김상곤 교수가 내세운 것은 그렇습니다. 이 당의 혁신이 멀지 않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 거론한 것이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제 소위 이념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단점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에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스펙트럼이 너무 넓단 말이에요. 거의 김정일, 김정은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국회의원부터 문자 그대로 보수파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 넓은 스펙트럼의 정체성을 세우겠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혁신위원 멤버들을 11분, 위원장까지 11분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근데 김상곤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의 보편적 복지를 야당도 고개를 슬렁슬렁 흔들 때 무상급식으로 이걸 이 정치판 중앙으로 끌어들인 분이에요. 네. 거기다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상버스를 내세운 바람에 소위 역풍을 맞았던 분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에 굉장히 근접한 분이고, 조국 교수는 어떤가 하면 바로 친노 세력으로서 이번에 소위 육참골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40% 물갈이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비노 호남계 다선 중진 의원들을 겨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혁신위원회 구성한 멤버들 보고, 오늘 김상곤 위원장이 하신 말씀을 보고, 이제야말로 비노 친노가 또 한 번, 특히 호남계 비노와 친노가 또 한 번 이제 전쟁을 벌이겠구나. 벌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 결국은 공천권이 걸려가 있고 정치인들의 생명이 걸려가 있는 문제니까 네. 아마 큰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조국 교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국 교수는 그 진보 집권 플랜이라고 작가 그 오연호 씨와 대담 형식으로 쓴 말하자면 담론집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유능한 진보를 내세웁니다. 유능한 예. 진보. 다시 예. 말해서 기존의 진보는 말하자면 먹고 살고 또 안보를 챙기는데 무능한 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념만 좌파적인 경향성에 기울었던 이러한 진보였다. 그런데 앞으로의 진보는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안보에도 유능함을 갖춘 진보여야 한다. 예,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러한 들립니다. 담론을 내세웠는데, 예.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각 강론에서 거론되는 것을 보면 기존의 그 진보들이 취해왔던 입장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방법론에서 굉장히 대중적이어야 하고 가령 성장도 얘기해야 되고 이런 과거에 하지 않던 것을 굉장히 외연을 확장해서 중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상당히 포석이 있는 예.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표로서는 집권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그 책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예. 그러한 아마 영입 동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짧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동아일보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이 조국 교수를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도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를 했을 때 조국 교수가 한 말씀이 있어요. 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만약 이 정책대로만 진행되면 앞으로 보수는 20년 동안 집권한다. 우리는 정권을 못 찾는다 이거예요. 예. 이른바 이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보육 그리고 나이 65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 예. 기초노령연금 이런 걸 보고 그때까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보다 한 발 더 나가 있더라. 네.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교수를 사회 민주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회 민주주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복지를 늘려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천상철 차장. 예. 이 보수 농객으로 알려져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렇게 또 오늘 트위터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오히려 가장 온건한 인물로 보인다. 오늘 네. 그 11명의 면면을 보면 다 강경파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만간 친노에 찍힌 인물들의 타이타닉 대탈출이 이루어질 거다. 두고 보자. 이렇게 또 글을 남겨서 또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내 갈등이 더 불거질지 아닐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청와대에서 방미를 연기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전에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하였으며 향후 한미 간에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로 방미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 차장, 결국엔 메르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행 발목을 딱 잡았습니다. 네.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예. 예상 밖으로 연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야당 원내대표도 가도 좋겠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가는 게 좋겠다. 국익을 위해서는 가는 게 좋겠다. 물론 한 라인을 통해서 메르스 관련 그 상황은 계속 보고를 받되 이 안보 쪽, 외교 안보 쪽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10시 반까지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김무성 대표도 이런 당의 기류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뒤쯤인 11시 반쯤에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이 메르스 때문에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날짜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외치보다는 현재 내치가 굉장히 위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외치를 조금 연기한 것으로 그렇게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국내 사정 때문에 이 해외 정상과의 만남을 연기한 일, 과거에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0년 4월 당시에 이 해외 순방,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뒤에 IT와 멕시코를 찾을 예정이었는데 천안함 사태 이후 굉장히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을 했었고요.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 미국 셧다운, 이
재정 압박 때문에 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미국 일정을 취소한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례는 있었느냐? 이게 첫 사례냐 아니면 뭐 여러 번 있었느냐? 이걸 좀 조사를 해봤더니 노태우 전 대통령이 90년도에 예. 노사 분규를 이유로 방미를 취소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방미를 발표하기 전입니다. 아, 그래요? 방미를 몰랐을 때고 네. 또 DJ도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1년에 미국의 9.11 사태가 터지면서 방미 일정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짚어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잘한 결정인지 아닌지 이걸 짚어봐야 될 텐데 박성훈 논설위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저는 고심은 이해가 가나 네. 잘된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다시 말해서 고심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뭐 리얼미터가 891 이틀 동안 한 걸 보면 53.2%가 연기해야 된다라는 예. 걸로 가야 된다보다는 한 14%포인트가 높은데 지금 뭔가 메르스 대응이 정부가 뭔가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정보 공개도 불필요하게 안 되면서 어떤 골든 타임을 놓쳤다. 예. 이런 비판이 비등하면서 박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까지 제기되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미를 했을 때 갖는 정치적 부담을 정무적으로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외교 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의 여론에 어떤 구애되기보다는 큰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시점에서 갖는 의미는 지금 북한이 엄존하는 5천만 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살상 능력을 가진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실체와 예. 지금 메르스가 대한민국의 생명을 위협하는 실체와를 비교해 보더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일본의 과거사 역주행으로 말미암아 느슨해져 버린 한미일 안보동맹을 어떻게 다시 그립을 조일 것인가 예. 라고 하는 많은 산적한 현안 때문에 1년을 준비해온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지금의 어떤 여론 이런 것을 갖고서 연기해버렸을 때 향후 사실상 제대로 된 회담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과 논란이 두고두고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우리 박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데 어떻든 정략적 판단으로서는 뭐 대단히 잘한 것으로 보겠죠. 하지만 국가적 이익으로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지금 이 메르스 문제를 오바마가 순방 취소를 했던 그런 셧다운 문제와 비길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결핵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2,000명이 넘고 예. 이 신종플루 때만 하더라도 1년에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르스는 사실 치사율이 이제 5%도 안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공포를 너무 부채질되고 뭐 거기는 정치권이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순방까지도 취소가 돼서 외교적 결재를 하게 된 셈이 됐는데 어떻든 저는 국가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일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미뤄진 이야기. 나중에 언제로 미뤄질지 이런 얘기들이 또 흘러나올 텐데 저희가 또 자세히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